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런 강좌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OSS에 보내기까지 부모들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겠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 주제입니다. 보통 엄마들이 OSS에 보내기까지의 과정,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OSS 엄마들은 아이들을 OSS로 유학을 보낸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보내는 엄마들의 특징에 대해서 또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단계 중에 덜어는 어떤 단계를 건너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잘못 가면은 그냥 중간에 탈락하면은 결국 못 보내는 거고, 보내는 분들은 대체로 이런 10단계를 다 거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떤 단계인지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단계. 자, 1단계는 이제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이제 보내본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친구라든가, 아유, 또 우리 엄마, 우리 OSS가 참 좋다는데 한번 보내봅시다. 내지는 보낸 엄마가 우리 애는 너무 잘 지내. 그러니까 또 우리 엄마도 OSS에 유학 한번 보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런 말을 처음 들으신 1단계 엄마들은 그 엄마 진짜 엄마 맞아? 나는 진짜 엄마인 줄 알았더니 개무언가?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나? 아니, 그 어린애 자기 애를 어떻게 혼자 보내지? 같이 따라가면 모를까? 어머 놀라워라. 독하다, 독해. 징하다, 징해. 그 여자 그래, 안 봤는데 징하다. 아마 OSS에 그 아이를 보낸 그 엄마들은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을 겁니다. 독한 엄마라고. 그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징한 엄마라고. 네. 근데요, 그런 엄마들도 처음에는 1단계 이 과정을 다 거쳤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2단계는 희한해요. 평상시에 그 엄마가 그렇게 독한 엄마까지는 아니었는데 저 엄마가 무슨 용기를 내서 아이를 보냈지? 그리고 보내고 나서도 어떻게 자기 아이뿐만 아니라 남의 아이, 우리 애한테도 가라고 감히 이야기를 하지? 뭔가가 있나 보다.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반대했다가, 말도 안 돼, 애를 어떻게 보내? 무조건 반대했다가 그 다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뭐가 있을는지도 몰라. 이러면서 이제 정보 수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르게, 그 엄마 모르게 혼자 홈페이지도 가보고 유튜브도 가보고, 유튜브에 오성식 이렇게 치면 제가 이 칠판 강좌한 게 되게 많아요. 참고로 거기에 보면 이제 뭐 유학에 관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혼자 그거 다 공부합니다. 그리고 또 밴드에 초대되면 밴드도 다 보고 조용하게. 그리고 선배 맘들하고 또 전화도 해봅니다. 여기저기 막. 그 엄마는 그 엄마만의 생각일는지 몰라. 다른 엄마는 또 어떤 생각을 할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 엄마 저 엄마 막 갔다 온 엄마 여기저기 막 전화를 해봅니다. 그러면서 정보를 모아가죠. 여러분, 이게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빠한테 오빠야, 그 옆에 철수 있잖아. 철수가 OSS로 유학을 갔다는데 우리 미령이도 보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빠가 보통 펄쩍 뛰거든요. 니 진짜 엄마 맞나? 하고 펄쩍 뛰거든요. 그렇지만 그러고 나도 아빠도요, 그렇게 엄마 앞에서 펄쩍 뛰지만 그렇게 충격을 한번 딱 받고 나면 아빠도 정보 수집을 스스로 한답니다. 알게 모르게. 그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유학관에 있나도 물어보고 아빠 그 단계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많은 정보를 이렇게 얻잖아요. 근데 이제 정보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OSS를 다녀온 분들한테 이야기를 듣는 것과 그 밖의 루트로 아이를 유학을 보낸 경우는 이야기가 완전히 많이 다릅니다. 적어도 제가 장담하건대 OSS를 다녀오신 분들은 반대하진 않을 겁니다. 제가 너무나 자신하나요? 적어도 그럴 겁니다. 근데 OSS 이외에 뭐 기러기로 갔다거나 다른 유학원을 통해서 갔다거나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매우 잘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거는 정말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귀에 잘 안 들어오고요. 이 단계에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거는 귀에 쏙쏙 꽂힙니다. 예. 그래서 그 나쁜 얘기가 이렇게 일단 입력이 되면은 갑자기 자신감을 잃어버리죠. 보낼 수 없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죠. 그래서 가급적 OSS를 다녀오신 학부모님들하고만 정보를 좀 수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OSS는 다르니까. 많이 특이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보를 얻고 난 다음에도 엄마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왠지 모르게 그 애는 잘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믿어 의심치 않는데 아무래도 내 아이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들을 해요. 남자아이의 엄마는 우리 애가 여자아이면 보내겠어요. 여자아이들이 한 6개월 정도는 조금 성숙해요. 일반적으로. 여자아이를 둔 엄마는 또 거꾸로 해요. 우리 애가 남자아이면 보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남, 장녀, 첫째 애들은 부모가 조금 믿음이 있어요. 둘째 애들보다는. 그래서 둘째 애를 보낼 때는 엄마들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째하고 조금 또 다르네요. 첫째는 이렇게 불안하지 않았는데 우리 둘째는 영 불안해요 하는 게 애 같아요. 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경험을 해보면요. 노 아닙니다. 오히려 둘째 애들이 훨씬 더 잘 지냅니다. 일반적으로. 훨씬 더 눈치가 빨라요. 둘째 애들이 첫째 애들보다. 동의하세요? 첫째 애들보다 둘째 애들이 훨씬 더 잘 지낸다니까요. 제 말 믿어보세요. 부모 입장에서는 첫째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럴 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첫째는 좀 불쌍해. 엄마의 어떤 그 실험 대상이에요. 아직 그 초보 엄마들의 실험 대상. 둘째 키울 때는 확실히 엄마들이 좀 여유가 있거든요. 어쨌든 불안하니까 아무래도 내 아이는 조금 다른 것 같다라고 엄마들이 자꾸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아이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다 영어도 늘고 다 적응 잘합니다. 네 번째, 이제 막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그러다가 너무 머리가 아프면은요, 결국은 손을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선생님, 다음 학기에 꼭 보낼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학기에 꼭 보내겠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 많이 속아봤거든요. 제가 3년 동안 매 학기마다 6번 상담한 엄마도 있어요. 결국 갈게요, 안 갈게요? 안 갔어요. 다음 기회에 하시는 분은 대부분 못 가요. 왜냐면 그때 가면은 또 다른 이유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유학을 못 가는 데는 굉장히 이유가 많거든요. 우리 아이가 성장 호르몬 치료 중이에요. 우리 아이가 치아 지금 교정 중이에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정규 어린이 부회장 되기로 했어요. 정규 어린이 회장 되기로 했어요. 영재반에 합격했어요. 뭐 우리 애 때문에 그 가역 공부 팀이 만들어졌는데 깨지면 안 돼요. 뭐 이유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보내는 엄마들은요, 모든 이유를 접고 갑니다. 성장 호르몬제도 가지고 가고, 이 조스 이빨, 이것도 그냥 갖고 갔다가 안 되면 그냥 버리고, 무조건 보내거든요. 왜냐하면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포기하고 다음에 꼭 가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때 가면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또 다른 이유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부모의 심정이 그래요. 제가 그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그 다음에 유학 간 아이의 소식이 궁금하고 다녀온 아이에 대한 부러움이 막 생기는 겁니다. 자꾸 이제 고민. 근데 진짜 걔가 유준이가 진짜 지금도 잘 지내나? 걔 갈 때는 불안해 보였는데 근데 진짜 막 잘 있는다 그러는 거야. 갔다 온 애를 보니까 영어를 막 너무 잘하는 거. 어떤 애들은 그때 보낼걸, 그때 보냈으면 벌써 돌아왔겠네,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또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단계, 아빠산 조부모산 넘기. 이제 엄마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보내기로 결정이 됐는데 마음을 좀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빠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또 엄청 반대를 하는 겁니다. 있잖아요. 아빠가 반대하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면 아빠도 2단계를 아빠도 이거 다 해야 돼요. 엄마들은 보통 정보를 본인들이 잘 이렇게 수집하고 나서 그동안 많은 고민을 거쳐오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조금 나아지는 건데, 엄마가 나아지고 나서 엄마는 다 어느 정도 오리엔테이션이 되고 난 다음에 아빠한테 여보, 우리 애도 보내야 되겠어. 그럼 아빠 펄쩍 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전혀 어색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엄마가 끝까지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확고하면 결국은 아이는 보내게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엄마의 생각이 끝까지 확고하면 아이는 보내게 되더라고요. 중간에 지치지만 않으면 어떻게든 아빠 설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엄마의 생각만 분명하면. 네. 할아버지 할머니 산 넘는 거는 그거는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고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어요. 단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을 대주시는 경우에는 힘듭니다. 산 넘기가. 근데 이제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 대주는 게 아니라면 그냥 어머니 저 방학 때만 그럼 잠깐 보내고 오겠습니다 하면은 또 되는 방법. 그건 나중에 저하고 상담하세요.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7단계. 이거 많은 부모들이 실수하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애가 가고 싶다 그러면 보내주겠습니다. 저희는 집안 분위기가 아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는 집이 그런 그 가정교육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의외로 많습니다. 확실한 거는요. 아이가 안 간다고 그러는 거를 절대 보낼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당연히 아이가 간다 그래야만 보내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요. 아이는 스스로 내가 캐나다를 가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 몇 가지 부류가 있는데 먼저 간 아이가 돌아온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영어를 너무 잘해서 그게 부러워서 내지는 한국에서 자기를 뭐 이런저런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고 그래갖고 한국보다는 외국에 가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자기가 유학을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제가 아이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아이는 99.9% 간다고 자기가 서약서를 씁니다. 가서 자기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희한하죠? 저 절대 애 꼬시지 않습니다. 절대 그거 안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그렇게 그 자기 의견을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절대 엄마가 아이를 막 너무 지나치게 설득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리고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서 아이가 안 간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유 애가 저렇게 안 간다는데 내가 어떻게 보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이는 미성년자라고 하는 것은 미성년자가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가보지 않은 세상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가겠다라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너 롯데월드 한번 가볼래? 그거는 물어볼 수 있어요. 그거는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 캐나다에 엄마 없이 너 혼자 떨어져서 유학 한번 1년 가볼래? 그랬을 때 어이 쓰졌네. 그러고 갈 아이가 어디 있어요? 에? 그러고 갈 아이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제가 그러면 애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못 만나게 하는 분 엄마들 많이 있습니다. 그거 왠 줄 아세요? 내가 만나면 애가 간다 그럴까 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아이의 의사를 존중한다라는 것은 엄마가 그렇게 위로를 받고 싶은 거고요. 엄마 마음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엄마 마음이 확고하면은요. 아이는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정말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동안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는 아빠도 중요하지만 엄마가 전적입니다. 그리고 약간 독한 엄마, 뭔가가 확실한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 엄마가 아이를 제대로 가르칩니다. 그거는 정말 여러분이 명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의사를 존중한다. 뭐 아이가 간다면 보내겠다. 그런 생각은 접으세요. 그거는 정당한 생각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헤매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많은 고민하고 그러다가 아휴 그럼 보내기를 해. 사실 이 보낸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정말 많은 남자 어떨 때 이제 처음엔 그러잖아요. 뭐 잘생기고 키 크고 학벌 좋고 돈 많이 벌고 연봉 많고 집안 좋고 온갖 거 막 이렇게 다 따지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뭐 사고를 친다거나 뭐 그냥 이렇게 혼인 계약 혼인 뭐죠 그거? 그러니까 결혼식을 한다거나 뭐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은 뭔가 이렇게 뭔가 사건을 치르고 나면 그럼 이제 남자 관계가 다 정리가 되고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야.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송금을 하고 나면 이제 모든 게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갑자기 캐나다가 좋아집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유학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던 게 한 방에 해결됩니다. 맑아집니다. 아, 이제 이게 팔자다. 우리의 유학 보낸다. 그럼 아이도요. 가는 걸로 결정이 되면
뉴스 시간에 밴쿠버 날씨 나오거나 뭐 밴쿠버 소식 들리면 애들이 막 팔짝팔짝 뜁니다. 빨리 가고 싶어서. 선생님 좀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없어?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희한하죠? 그게 그런 거예요. 마음을 결정하고 나면 이렇게 굉장히 평화가 오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돈을 보내고 났는데도 자고 있는 아이를 보고 있으면 갑자기 또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아휴, 내가 저렇게 어린애를 혼자 보낸다고 내가 왜 무슨 용기로 내가 돈을 보냈지? 내가 홀렸나 그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 환불해달라고 전화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 이해해요. 저 이해합니다. 네, 그런 거예요. 출국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지난 아이들을 보낸 부모들하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저희가 이렇게 매치를 시켜줘요. 그리고 나면 출국 전까지는 어쨌든 이렇게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반복하다가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이제 드디어 출국을 하고 나면 그때는 야, 그때 정말 내가 얼떨결에 결정을 학기에망정이지 고민했으면 진짜 못 보냈었겠다. 너무너무 운명이고 잘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자, 결론은 이런 겁니다. 이런 많은 과정을 거치는데요. 과정을 짧게 거치는 게 좋습니다. 고민은 최대한 짧게 하시고요. 고민이 길어지면 결국은 못 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고민이 너무 길어지면 아이들 유학은 못 보내게 됩니다. 그게 그동안 제가 상담하면서 얻었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고민은 가급적 짧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쪽으로 좀 옮겨봐 볼까요? 이번에는 보내는 엄마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보내는 엄마들은 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 보내는 엄마들은 아주 오랫동안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금방 훅 이런 건 아니지만 고민을 비교적 짧게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보내는 엄마들은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부 전문가 엄마들에게는 뭔가가 있겠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어도 잘 못하고 평상시에 보니까 뭐 교육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런 엄마가 OSS에 한번 보내봐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그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무슨 뭐 헬스 트레이너가 자기가 뭐 이렇게 좀 근육도 있고 뭐 이래야지 그것도 말이 되지.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는 게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성식의 건강 비법 하면 야 너나 잘해.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아이가 정말 보니까 공부도 잘하고 그 엄마가 평상시에 보니까 참 교육에도 관심이 많고 아주 반듯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아이가 애를 보냈다. 근데 그 엄마가 추천을 한다. 그러면은 뭔가 그 엄마 평상시에 보니까 공부 전문가 같던데 공부 전문가 엄마들에게는 뭔가가 있겠지. 그 엄마가 그렇게 보내는 데는 뭐 이유가 있겠지.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린아이를 보내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보통은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접했을 때 보통의 엄마 아빠들은 아유 한국의 엄마 아빠 정말 너무해. 아니 대학교 때좀 와서 보내면 되지. 어느 나이에 무슨 초등학교 애들을 데리고 그렇게 오두방정이야. 그 말 같은 소리를. 이제 보통의 뭔가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뭔가를 아시는 분들은 어린아이를 보내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 여름에 나가는 학기일 경우에는 20명 기준으로 하면 한 12~13명 정도가 많게는 한 16명 거의 다 절대 다수가 4학년 아이들이거든요. 4학년 또는 3학년 아이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 나가는 기수는 여름에 나갔던 아이의 모습을 보고 보내겠다라는 엄마 또는 어떤 괜찮은 아이가 있었는데 걔가 없어졌어. 어머 똘이 어디 갔어요? 똘이 유학 가는데 어디로요? OSS로. 어머 진작 얘기 좀 하시지. 뭐 그래서 겨울에 간다거나 아니면 4학년 때부터 고민하다가 그때 못 보내고 겨울에 간다거나 이게 보통은 겨울은 그러고 여름은 대다수가 기다렸다가 4학년 1학기를 마치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보내는 대기 수요가 많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어린아이를 보내는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짐작을 하는 겁니다. 맞지요. 왜냐하면 언어는
키 크는 거하고 똑같아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언어 발달이 굉장히 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적기는 4학년 1학기를 마친 그 순간이 제일 적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1년 6개월이 최고 권하는 기간입니다. 예, 참고를 일단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오성식이 영어 전문가인데 자기가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데는 그래도 다른 데보단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상담도 제가 직접 하잖아요. 부모들을 직접 저희는 만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직접 만나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직원을 보내는 줄 알았는데 직접 오셨네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들 계세요. 오성식도 옛날에 잘 나가는데 이제 한물 갔구나. 아니 한물 간 건 맞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직접 만나는 게 아니고 아이를 맡기는 거잖아요. 그죠? 제 이름을 걸고 하는 오성식 국제학교라는 프로그램인데 아이를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제 직원을 이렇게 시켜서 상담을 해보니까 말이 자꾸 이렇게 뻥튀기가 되더라고요. 그거 다 제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건 무서워서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 뵙잖아요. 네. 어쨌든 오성식이 전문가인데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데 상담도 직접 하는 걸로 봐서는 뭔가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동생들을 다 보내더라. 형이나 오빠나 누나를 보내고 나서 그 프로그램 OSS에 만족하지 않으면 동생을 보냈겠어? 그런데 동생까지도 이렇게 쭉 오는 걸 보면 뭔가 있나 보구나. 만족하고 좋으니까 동생도 보내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 보내는 엄마들의 지금 특징을 제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단계. 생기는 것 없이 열광하고 추천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예, OSS는 이제 주변의 학부모들이 보내고 나서 추천하고 동생을 추천하고 이렇게 추천으로 주로 오잖아요. 아무것도 생기는 거 없습니다. 만약에 누구를 추천을 해줘서 거기다가 사례비를 지급한다거나 그러면은 아마 절대 양심상 추천을 못 할 겁니다. 제 말 맞죠?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기는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들이 막 이렇게 댓글 달고 그러는 거 보면은 막 열광하고 그렇잖아요. 밴드라든가 이런 뭐 홈페이지에 글 같은 거 보면은 그거 전부 다 알바생이 쓰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엄마들이 실제로 다 쓴 글인데 그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예, 그렇게 생각을 또 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OSS는 제가 백날 이야기해도 제 얘기보다는 직접 OSS를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최고 아니겠어요? 예. 저는 전부 다 좋은 것만 얘기하겠죠.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렇잖아요. 제 얘기보다는 직접 갔다 온 엄마 아빠들의 이야기가 저는 훨씬 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OSS는 그 지역별로 또는 그 아이의 상황별로 뭐 외동이면 외동, 여자이면 여자애, 중학생이면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 뭐 나름대로 그 상황들이 다 있잖아요. 상황과 제일 비슷한 입장에 있는 졸업생들 또는 재학생들의 엄마 아빠의 전화번호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또 밴드에 이렇게 초대되신 분, OSS 밴드는 이제 초대되신 분들만 일단 면담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OSS 분위기에 맞춰갈 수 있다는 분만 초대를 하잖아요. 초대해서 보면 밴드 안에는 모든 분들의 전화번호가 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통화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OSS는 졸업생 부모의 전화번호도 모두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봐서는 저렇게 정직하고 뭔가 솔직한 걸로 봐서는 뭔가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내시는 분들은 애 보내고 가장 정직하기만 하면 늘 이렇게 사진 동영상을 보여준다니까 정 우리 애가 적응을 못하면 데리고 오지 뭐. 그렇잖아요. 뭐 밴쿠버 얼마나 먼 것도 아니고요. 매일매일 뭐 얼마든지 화상으로도 전부 다 볼 수 있고 전화되고 다 되잖아요. 그리고 애가 적응 못하면 그냥 데리고 오면 되죠 뭐. 감옥 갔어요? 전쟁터 갔어요? 그럼 데리고 오면 되지 뭐. 아주 심플하게 생각합니다. 보내시는 분들은. 보내시는 분들은 너무 머리를 복잡하게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내시는 분들은 그냥 결정을 합니다. 마감되기 전에 등록하자. OSS는 마감 제도가 있거든요. 예. 한 기수의 기본 20명은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숫자는 채워서 전체로 50명.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50명이 조금 넘어가기도 합니다. 일단은 그 정도의 선에서 우리가 이제 그 마감을 하는데
숫자가 정해져 있어서 고민 너무나 많이 하시면 결국은 마감되어서 등록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중국 학생들이 많이 캐나다로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공립학교에도 자리가 없어지고 그래서 등록도 좀 빨라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보통 엄마들이 OSS에 보내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보내는 엄마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신지 잘 판단을 하셔서 고민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시고 결정은 빨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